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칼로리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식단을 할 때 총 칼로리가 중요하고, 칼로리를 늘리고 줄임에 따라 체중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칼로리와 관련된 단어와 그 정의를 살펴보고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칼로리는 쉽게 말해 에너지입니다. 유지 칼로리는 여러분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칼로리입니다. 결핍 칼로리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칼로리보다 낮은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결핍 칼로리는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량을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잉여 칼로리란 결핍 칼로리와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지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말이며 체중이 증가하고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메타볼리즘이란 신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화학적 반응입니다. 신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카타볼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아나볼리즘입니다. 카타볼리즘은 신체의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작업이고, 아나볼리즘은 작은 분자들을 합쳐 하나의 큰 분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메타볼릭 적응이란 신진대사율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메타볼릭 적응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 시 우리는 유지 칼로리보다 더 낮은 결핍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에서는 메타볼릭 적응이 일어나 체중이 과하게 빠지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신체에서는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체중 감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정의들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총 칼로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 칼로리보다 낮으면 체중이 빠지고, 유지 칼로리보다 높으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 칼로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유지 칼로리를 구하기 위해선 TDE, 체지방량, 제지방량이 필요합니다. TDE는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 BMR 더하기 NEAT 더하기 exercise 더하기 TF입니다. 체지방량은 체중 곱하기 체지방 퍼센테이지이고, 신체에 있는 모든 지방량을 의미하고, 제지방량은 체중 마이너스 체지방량이고, 지방을 제외한 장기, 뼈, 근육 등을 포함한 양을 의미합니다.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데 체지방이 왜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 계산 때문입니다.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공식에는 대부분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TD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지방량보단 제지방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체중이 100kg, 체지방 퍼센테이지가 30%인 사람과 체중이 100kg에 체지방 퍼센테이지가 15%인 사람은 다르고, 후자가 BMR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확성 때문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근육이 빨리 크고 지방은 빨리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체중이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이는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구함으로써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을 구하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BIA, DXA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킨폴드 캘리퍼입니다. 스킨폴드 캘리퍼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쇠재질의 캘리퍼를 사용할 것, 두 번째, 3번의 평균값으로 계산할 것,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측정할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캘리퍼의 경우에는 캘리퍼가 휠 수 있기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의 경우 3전법이나 4전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3전법의 경우 남성은 가슴 측면, 복부, 허벅지를, 여성의 경우 삼두, 복부, 허벅지입니다. 남성의 경우 가슴 측면을 측정하실 땐 젖꼭지와 겨드랑이 중간을 측정하고, 복부는 배꼽에서 2cm 정도 옆부분을 세로로 측정하고, 허벅지는 다리를 핀 상태로 무릎과 가랭이 중간 부분을 세로로 측정합니다. 여성의 경우 삼두를 측정할 땐 팔은 늘어뜨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 중간을 세로로 측정, 나머지 복부와 허벅지는 남성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됩니다. 4전법의 경우 2두, 3두, 복부, 날개죽지를 측정하는데요. 2두와 3두는 팔꿈치와 어깨 중간을 세로로 측정, 복부는 배꼽옆 2cm를 세로로 측정, 날개죽지는 날개뼈 아랫부분을 세로로 측정하면 됩니다. 이후 측정한 값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면 체지방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알려드릴 유지 칼로리 계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정된 해리스 베네딕트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밀러의 공식입니다. 먼저 개정된 해리스 베네딕트의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의 BMR은 88.362 더하기 13.397 곱하기 체중 더하기 4.799 곱하기 키 마이너스 5.766 곱하기 나이입니다. 키 182, 체중 100, 나이가 25인 사람은 88.362 더하기 13.397 곱하기 100 더하기 4.799 곱하기 182 마이너스 5.766 곱하기 25는 2160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BMR은 447.593 더하기 9.247 곱하기 체중 더하기 3.098 곱하기 키 마이너스 4.330 곱하기 나이입니다. 키 152, 체중 60, 나이 25인 여성은 447.593 더하기 9.247 곱하기 60 더하기 3.098 곱하기 152 마이너스 4.330 곱하기 25는 1366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인 밀러의 공식은 남녀 구분 없이 하나인데요. 대신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캘리퍼를 통해서 체지방 퍼센테이지만 한다면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100kg인 남성이 체지방률 20%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가진 체지방량은 20kg이고 제지방량은 80kg일 것입니다. 다시 밀러의 공식으로 돌아와 이 공식에서 BMR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3.587 곱하기 제지방량 더하기 9.613 곱하기 체지방량 더하기 198 곱하기 성별 마이너스 3.351 곱하기 나이. 예를 들면 제지방량 85, 체지방량 15, 25세 남성의 경우 13.587 곱하기 85 더하기 9.613 곱하기 15 더하기 198 곱하기 1 마이너스 3.351 곱하기 25는 2087이고 예를 들면 제지방량 51, 체지방량 9, 25세 여성의 경우 13.587 곱하기 51 더하기 9.613 곱하기 9 더하기 198 곱하기 0 마이너스 3.351 곱하기 25는 1370이 됩니다. 이렇게 BMR을 구하고 나면 활동지수를 곱해야 하는데요. 사무직이고 운동을 안 하는 분은 1.2, 사무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 분, 운동을 안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 활동적인 직업, 걷는 것이 많은 직업군은 1.375, 사무직이고 운동을 좋아하거나 규칙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걷는 것이 많은 직업군, 운동은 안 하지만 공장직처럼 매우 많이 걷는 분 1.55, 하루 중 활동량이 매우 많은 분, 주 4일 운동하는 분 1.725, 운동이 업인 분, 주 5일 운동하는 분 1.9. 따라서 앞에 밀러의 공식에 의해서 여성의 경우 이분은 사무직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1.55를 곱해 1370 곱하기 1.55는 2124가 2분의 유지 칼로리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칼로리대로 한 주간 드셔보시는 겁니다. 계산이 맞췄다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 다이어트라면 유지 칼로리보다 아래로, 목표가 찌우는 것이라면 유지 칼로리보다 많이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시 제가 추천하는 감량 속도와 증량 시 제가 추천하는 증가 속도는 주당 체중의 0.5에서 1%입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관련 케이스 스터디를 본다면 주당 체중의 1%를 감량해도 큰 손실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의 예로 돌아와 100kg인 남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분은 매우 보수적인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해 주당 체중의 0.6%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당 체중 감량이 0.6kg이고 그가 체지방률 20%를 갖고 있다면 제지방량은 80kg이고 체지방량은 20kg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가 체지방률을 10%로 만드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대략 10kg의 체지방량을 빼야 합니다. 10kg의 체지방 감량 나누기 주당 0.6kg 감량은 16.7주간의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다이어트 시 일어나는 체중 감량의 60%에서 70%는 체지방량이고 나머지 30에서 40%는 제지방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단백의 식사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곁들인다면 체중 감량의 80에서 85%는 체지방량이 되었고 남은 15에서 20%는 제지방량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감량 시에는 고단백의 식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께하는 것이 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표는 마요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표인데요.
보시면 고단백 식사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곁들인 방법이 다이어트 시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시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이 표에서 예를 들면 체지방률이 36%인 여성이 고단백, 웨이트를 한다면 다이어트 시 일어나는 체중 감량의 90%는 체지방량이고 남은 10%는 제지방량일 것입니다. 예로 90kg, 체지방률 36%인 여성이 체지방률 20%까지 내리고 싶다면 그녀는 지금 57.6kg의 제지방량, 32.4kg의 체지방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14.4kg만큼 체지방량을 내려야 합니다. 16% 나누기 36% 0.444 0.444 곱하기 32.4kg 14.4kg 혹은 90kg 곱하기 20%는 18kg 32.4kg 마이너스 18kg는 14.4kg. 그리고 그녀가 고단백 식사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께하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분은 체중 감량의 90%는 체지방량에서 남은 10%는 제지방량에서 줄어든 것일 겁니다. 이 말은 곧 14.4kg 나누기 0.9는 16kg의 체지방 감량이고 그녀가 주당 체중의 1%를 감량한다 했을 때 이는 0.9kg 감량이니 16kg의 체지방 감량 나누기 주당 0.9kg 감량, 즉 18주간의 다이어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캘리퍼를 활용해 체지방률을 구한 다음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을 구한다. 체지방량은 체중 곱하기 체지방률이고 제지방량은 체중 마이너스 체지방량이다. 두 번째, 목표하는 체지방 퍼센테이지를 설정한다. 세 번째, 빼야 하는 체지방량을 구한다. 네 번째, 주당 체중 몇 프로를 감량할 것인지 설정한다. 주당 체중의 0.5에서 1% 감량을 추천한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기간을 구한다. 빼야 하는 체지방량 3번, 나누기 감량하려는 속도 4번. 마지막 예시입니다. 90kg이고 체지방률 25%인 사람이 주당 0.5%씩 감량해 체지방률이 10%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의 현재 체지방량은 22.5kg, 제지방량은 67.5kg입니다. 체지방률을 10%로 만든다고 했을 때 체지방량은 9kg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빼야 하는 체지방량은 현재 체지방량인 22.5kg에서 9kg를 뺀 13.5kg이고 이분이 고단백과 웨이트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분은 체중 감량의 90%는 체지방량에서 13.5kg 나누기 0.9는 15kg가 됩니다. 따라서 총 15kg 감량을 해야 하고 주당 0.5%씩 감량한다고 가정했을 때 0.45kg씩 감량해야 하니 15kg 나누기 0.45kg는 33주가 됩니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